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 아내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남편이 매일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내 순자 씨는 하루하루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 영수는 은퇴하자마자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어요. 저녁 6시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여보, 어디 갔다 와? 순자가 물으면 영수는 항상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냥 좀 다녀왔어.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런 영수는 처음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집착하던 남편이었거든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순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장보기도 같이 하는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은퇴 후 3개월째 순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영수와 순자는 올해로 결혼 40년 차입니다. 영수는 68세, 순자는 65세. 두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어요. 영수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무뚝뚝하지만 가정적이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집에서도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순자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림을 꾸려왔어요.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아내였죠.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가정을 지켜온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83년 중매로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지영을 낳아 기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특히 영수는 가족 중심의 남자였어요. 회사 회식도 자주 빠지고 집에 와서 순자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죠. 다른 남편들은 밤늦게 들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참 좋네. 순자의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도 둘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은퇴 후 영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뭘 하든 순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텔레비전 뭐 볼까?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그런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장 이상한 건 매일 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순자가 물어봐도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가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은퇴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중요한 일이야.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40년 만에 남편과 단둘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남편은 집에 없으니까요. 나만 바보같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네. 친구 영희가 순자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디 가시는지 알아봤어? 어떻게? 뒤따라갈 수도 없고. 요즘 남자들 은퇴하면 그런 경우 많다던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밖으로 도는 거래. 그래도 아내한테는 말해야 하는 것 아니야? 맞지? 그것도 이상해. 혹시 정말 다른 여자라도. 영희의 말에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온갖 안 좋은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매일 저녁 6시 영수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오늘도 어디 갔다 온 걸까? 누구를 만났을까? 영수의 얼굴을 살펴보고 옷차림을 확인하고 혹시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는지도 체크했어요. 혹시 여자의 향수 냄새라도 날까 봐서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영수였어요. 그래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영수의 호주머니를 몰래 뒤져보기도 했어요. 혹시 편지나 사진 또는 이상한 영수증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휴대전화도 확인해봤지만
특별한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가고 같은 시간에 돌아온다는 것만 확실했어요. 정말 규칙적이네.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한 달이 더 지나자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뭔가 알아봐야겠어. 어느 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영수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수가 평소처럼 나가려고 하자 순자도 슬쩍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나도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영수가 먼저 나간 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탐정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영수는 평소와 똑같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순자도 멀찍이 떨어져서 같은 전철을 탔죠. 영수가 알아챌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었어요. 종로 3가에서 내린 영수, 순자도 따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향한 곳은 의외였어요. 번화가가 아니라 작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순자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영수는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여기가 어디지? 순자는 건물 앞 간판을 봤어요. 종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관. 순자는 당황했어요. 왜 영수가 복지관에 가는 걸까요? 영수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순자. 도대체 뭘 하러 온 건지 궁금했어요. 혹시 복지관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건 아닐까요? 한참을 기다린 후 순자도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남편이 여기 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영수라고. 아, 영수 선생님이요? 3층 목공교실에 계실 거예요. 목공교실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영수가 목공을 배우고 있다니. 평생 못이나 망치도 제대로 못 잡던 남편이 목공을 한다고요? 3층으로 올라가니 취미목 공교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영수가 작은 나무 조각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어요. 표정도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죠. 평소에 집에서 보던 무뚝뚝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고 모두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죠. 영수야, 오늘은 뭘 만들 거야? 보석함을 완성하려고 해. 오, 부인한테 줄 거지? 부럽네. 동료들과 영수가 나누는 대화를 들은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뭐야? 순자는 당황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목공을 배우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을 위한 보석함을 만들고 있다니. 하지만 왜 이걸 숨겼을까요? 이런 좋은 일을 왜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순자는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영수가 얼마나 진지하게 목공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켜본 결과 영수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설명도 귀 기울여 듣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저 하죠. 선생님의 말에 영수가 작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영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녁 때 영수가 돌아오자 순자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바빴어? 응. 좀 바빴어. 여전히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영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순자는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영수. 복지관에서 목공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왜 숨기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더 지나자 순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나 알고 있어. 뭘? 목공교실 다니는 거. 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던 손도 멈췄어요. 어떻게? 내가 따라갔어. 도대체 왜 숨긴 거야?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큰 비밀이 들킨 아이처럼 당황스러워했죠.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좋은 일인데 왜 숨겼냐고.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피해서. 뭐가? 이 나이에 무슨 목공이냐고. 너한테 비웃음 당할까봐.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비웃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뭔가 유치해 보일까봐. 남자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은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었어. 그런데 말하기가 부끄러웠어. 그리고 뭔가 만들어서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걸 못 만들어서. 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뭔가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순자는 영수의 진심을 느꼈어요. 바보. 왜 그런 걸로 고민해? 좋은 취미 생긴 거 축하해야지. 정말. 당연하지. 그런데 뭘 만들고 있어? 영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잠깐만. 영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보석함이었어요. 봐. 이걸 당신이 만든 거야? 응. 너 주려고 만들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예쁜 걸. 아직 서툴러서. 더 연습해서 좋은 걸 만들어줄게. 이미 충분히 예뻐. 고마워. 보석함은 작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영수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영수가 목공을 시작하게 된 계기,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만들고 싶은 것들. 사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어.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더라고. 그럼 처음부터 말해주지.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미안해.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너한테 화장대도 만들어주고 싶었어. 예전부터 바꾸고 싶어 했잖아. 정말. 그런 큰 것도 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남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나도 뭔가 배워볼까? 정말? 뭘? 잘 모르겠는데.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있을까? 영수가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복지관에 요리교실도 있던데. 같이 가볼까? 좋아.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목공교실에서 계속 나무 작품을 만들고 순자는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요리를 배웠죠. 점심시간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니까 좋네. 순자가 영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 혼자 다닐 때보다 훨씬 재밌어.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졌어요. 두 분 정말 사이좋으시네요.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다닌다고 서운했는데 이제는 함께 다니니까 더 좋아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영수가 만든 화장대가 완성됐어요. 와, 정말 예쁘다. 순자는 감동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화장대라서 더욱 소중했거든요. 서랍도 잘 들어가고 거울도 딱 좋네.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화장대야. 영수도 뿌듯해했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복지관에 가서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수는 목공 실력이 늘어서 책장, 신발장까지 만들게 됐고 순자는 요리 솜씨가 늘어서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자주 해주고 있었죠.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댄스 강습 있다던데 우리도 해볼까? 댄스? 이 나이에? 뭐가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영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해보자. 뭐든지.
이제 두 사람에게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활기차 보이고 즐거워 보여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목공도 배우고 나도 요리 배우고 매일 밥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취미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당신 의심해서 미안했어. 순자가 말했어요. 나야말로 숨겨서 미안했어. 앞으로는 뭐든 같이 하자. 좋아. 우리 이제 시작이야. 영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수와 순자가 보여준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입니다. 작은 오해가 생기더라도 진심으로 대화하면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